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설 명절에는 짧게는 6일, 길게는 9일간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인천시는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교통과 성묘, 의료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이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황금 연휴가 된 이번 설 명절. 최소 엿새를 쉬고 31일 연차를 내면 9일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지난해보다 이동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대중교통을 대폭 늘려 운행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28만 7천여 명. 인천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총 49대를 늘려 각각 44회, 16회 더 운행합니다. 인천 지하철도 막차 시간을 늦춰 6회 증회하고 섬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연안여객은 평소보다 7회 더 운항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자터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 가족공원에는 성묘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 당일인 29일에는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평 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2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설 연휴 발생하는 환자를 위해 비상의료체계도 유지합니다. 인하대병원 등 27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의원과 약국들은 지정된 날짜에 문을 엽니다. 또 수돗물 공급이나 누수 등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기동 복구반을 가동합니다. 관련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추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원과 관련해선 군구별로 상황실과 긴급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군구마다 수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해진 수거일을 확인하고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요즘 과일과 채소 등 설 성수품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차례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도 3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그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설 대목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시장을 찾은 주부들도 쉽게 지갑을 열기 힘듭니다. 치솟은 물가에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많이 비싸죠. 뭐 나왔는데 뭘 사다 보면은 돈 잊어버린 것 같아. 이건 하나도 없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겁나요. 나오기가. 근데 참 필요한 것만 사는 거야 이제.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쪽파는 12,000원. 특히 채소류 가격이 무섭게 올랐고 배와 사과 등 과일 가격도 대부분 뛰었습니다. 간소하게 하려고 그냥 많은 거 안 하고 그냥 전이나 좀 부쳐놓고 그러려고 부담 많이 가서 뭐 살 수가 없어. 치솟는 물가에 설 차례상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4인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28만 7천 원으로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대형마트는 평균 36만 986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가 마트보다 절반 가까이 싸고 수산물은 34.8%, 육류도 25.6% 저렴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까지 열려 더 저렴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휴가 하루만 내면 최대 9일간 쉴 수 있는 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만 했던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는 214만 명이 해외를 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설 연휴.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에 휴가를 내면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완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국제공항은 연휴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임시 공휴일도 생기고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행을 계획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1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21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거란 전망인데 이는 개항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선 12.8%,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항 측은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을 1월 25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월 30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열흘간 200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거란 전망에 인천국제공항은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출입국장을 조기 오픈하고 보안 검색대를 확대 운영해 터미널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설 성수기 기간 동안 이용객의 혼잡을 완화하고자 보안 검색장을 조기 오픈하고 보안 검색 장비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 인력 670여 명을 투입하여 여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여객 터미널 K컬처 뮤지엄과 제2여객터미널 노드광장에선 전통놀이 체험과 소원나무 이벤트 등 설맞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 지역 안에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박물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여러 박물관에서 다양한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와 임시 공휴일, 여기에 하루 휴가를 더하면 최대 9일을 연이어 쉴 수 있는 이번 설 연휴. 황금 연휴를 맞아 인천 지역 박물관들이 다양한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립송암미술관에선 불교 수호신을 그린 신중도 특별전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 퀴즈와 미션을 풀며 이번 전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선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빛나라 고려극장 특별전이 열립니다. 1932년 연해주에 설립한 고려극장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이 밖에 인천시립박물관에선 전통주를 주제로 한 기획특별전 안녕 K술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인천도시역사관에선 부평에서 생산된 새나라 자동차를 시작으로 인천에 뿌리를 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모든 박물관은 1월 27일 임시 공휴일부터 30일까지 정상 운영합니다. 이 밖에 인천 미추홀구의 도호부 관할을 방문하면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유난히 긴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위험일 텐데요. 실제 인천 소방본부 통계 결과 최근 3년간 설 연휴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2일 오전 11시 30분쯤 남동구 구월동 시청역 사거리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2월 11일 새벽 2시쯤엔 미추홀구 주안동 남부종합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3곳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설 연휴 기간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인천 소방본부에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난 안전사고를 집계했는데 하루 평균 406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소 하루 평균 발생 건수보다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설 연휴에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연휴 기간으로 보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집을 비우기 전에는 불필요한 전기 플러그나 콘센트는 모두 뽑아놓고 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 명절 가족 친지분께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를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비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119를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설을 맞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인천 시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인구 300만, 지역 내 총소득 118조 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서인 부대를 실현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 GTX 노선 확정, 그리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미래 준비도 마쳤습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I+ 시리즈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저와 공직자들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지혜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지혜로 보다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5년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정하고 학생 성공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일거스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으로 교육 공동체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작으로 유초, 중고 교육 여건 전반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공무직원 등 모든 교직원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일거스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사람, 저마다의 잠재 역량을 발휘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6년,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인천 시민의 따뜻한 응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 두 개의 노선인데요. 앞으로는 인천 도심을 순환하는 3호선 건설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송도에서 중구와 동구를 거쳐 검단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가장 먼저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교통사업은 인천 순환 3호선입니다. 인천 도심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노선인데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에서 출발해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거쳐 검단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34.6km, 사업비는 3조 2천억 원입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도시철도망 2차 구축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12월에 떨어지면 바로 예타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혜택도 늘어납니다. 원래 영종대교 상부도로와 하부도로는 각각 6,600원, 3,200원, 또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는 절반 수준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올 하반기부터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특히 영종 주민들은 현재 두 대교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렌트와 리스 차량까지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렌트, 리스트 차량들은 지금 면제를 못 받고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전면 무료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GTX D 2노선, 서울 7호선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송도와 청라에 추진하는 초고층 타워 건립 사업이 항공기 안전성 문제로 제동이 걸렸었지요.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건축물 높이는 변경 없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청라 시티타워는 448m, 송도 랜드마크 시티는 420m에 달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라 호수공원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청라의 랜드마크인 시티타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티타워 높이는 448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첫 삽을 떴지만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은 지연됐습니다. 이후 인천경제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으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랐는데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공기 운항 안전성 문제로 관련 절차가 중단된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높이까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용역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항공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인천경제청과 LH는 곧바로 사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청라 시티타워와 함께 송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랜드마크를 통해서 세계 초인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랜드마크 타워는 높이가 420m, 청라 시티타워는 448m입니다. 이 랜드마크에는 비즈니스, 문화, 쇼핑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LH는 조만간 청라 시티타워 시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송도 랜드마크 타워는 오는 3월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인천 중구에서는 영종도에 있는 한상 드림 아일랜드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지에 폐기물 매립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중구가 토양오염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폐기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세계 한상드림 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의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6일 굴착이 진행됐습니다.
포크레인이 1m가량 땅을 파내려가자 시커먼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흙 속엔 폐자재 등 각종 폐기물을 비롯해 정체불명의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크레인을 부착을 했어요. 50cm를 파는데 이제 검은 물체들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1m까지 파서 확인을 하니 육안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과정을 참관한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즉시 폐기물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채취한 폐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한상드림 아일랜드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폐기물 성분 검사 결과는 설 명절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예요. 환경 범죄 행위고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진짜 문제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한상드림 아일랜드 부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관광단지를 이용할 다수의 시민 건강이 걱정된다며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했고 지역 환경단체들도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한상드림 아일랜드는 총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복합 관광단지로 리조트와 골프장,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36홀 골프장은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